안녕하세요. 해당 강좌는 전산회계 2급 실기 강좌입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명칭은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해당 강의는 2023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자격증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해야만 여러분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하나하나 등록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 등록부터 하려면 첫 번째로는 실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다운로드를 받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제가 이걸 업로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프로그램 자체가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때나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그리고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icense.kacpa.or.kr 여기 홈페이지로 일단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 어떤 자료들을 다운로드를 받거나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이 시험 접수할 때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파일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여기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받아서 시험 대비 목적상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두 달 정도를 여러분이 텀을 주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한다. 그러면 두 달 전에 다운로드를 받은 프로그램이 혹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전산회계는 세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게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23년도 시험을 여러분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초반에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뭐 1월 달, 2월 달까지 가면 좀 프로그램이 바뀌어 있을 거고, 자, 하여튼 결국은 K랩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건 조금 있다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zip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잠깐만요. 여기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zip 파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좀 풀어주시고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생긴 문서 파일이 하나 생기죠. 자, 요 안에 zip 파일을 일단 압축을 풀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요 문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K랩 셋업 2023년도 버전을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쭉 이제 실행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설치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네 하시고요. 쭉 실행하시고 중간에 혹시 어떤 동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는 그냥 동의합니다. 선택하시고 쭉 실행만 돌리시면 되겠어요. 쭉쭉쭉쭉 돌리시면 자동으로 한 5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돌려놓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면 자, 다 돌렸다. 다 돌리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2023년도 버전의 K랩 프로그램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K랩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예요. 엄청 쉽죠?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회문을 열어볼게요. 다운로드가 됐어요. 버전이요.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수행 문제 유형은 회사를 등록하거나 전년도 재무제표를 뭔가 수정하거나
거래처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거나, 전표를 입력하거나, 오류사항을 수정하거나, 결산사항을 반영하거나, 마지막에 장부 조회하거나, 실제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실무 프로세스 문제가 뭐 요 정도의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할 일.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만약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할 땐 여기 깜빡깜빡 할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현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한 상태에서 종목 선택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길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격증이 크게 4가지 자격증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전산회계 2급 과정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급수로 들어가면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서 여러분 시험이랑 무관한 화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때 있어서는 별로 뭐랄까, 의미가 없는데 메뉴가 열려서 여러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보이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열리면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전산회계 2급으로 종목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드라이브가 있는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C 드라이브, K2랩, DB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알았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회사 코드는 내가 들어가서 작업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들어가는 건데 오른쪽 여기 회사 도움 키 한번 눌러 보실래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으니까 엔터가 들어가지 않아서 회사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취소 버튼 누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사를 등록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바깥 화면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회사 등록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회사를 등록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을 누르시면 짠 하고 이렇게 생긴 창이 하나 열리죠. 자, 우리가 이 안에다가 내가 작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를 임의로 등록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좀 볼게요. 우리는 요 상지상사라는 회사를 하나 등록해서 연습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등록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회사는 각각의 코드로 구성이 되는데 코드를 지금 보니까 500번으로 등록을 해보자. 자, 500번. 앞에 코드는 4자리로 구성되거든요. 4자리니까 사실은 0, 500번 찍으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봐서요.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어차피 500번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그냥 0이 찍혀요. 보세요. 짠짠짠 하고 엔터. 그럼 앞에 0이 자동으로 부여되죠.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 돼요. 500번이라는 코드를 여러분과 제가 임의로 하나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회사명을 등록해 볼까요? 회사명은 사업자 등록증 첫 번째 상호명에 상지상사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자, 마우스를 내려놓고 키보드로 여러분 손가락을 올려놓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상지상사.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가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전산회계 2급 시험 볼 때는 개인기업이라고 했죠. 자, 개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당연히 사용을 하려고 등록하는 거니까 사용하고 옆으로 넘어가면 코드가 자동으로 우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500번대 상지상사라는 회사를 일단 등록을 했고 상지상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우측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회계연도는요. 교재 보시면 자료 안에 교환에 이번 연도를 우리는 10기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10기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10번째란 뜻이죠. 회사가. 그 다음에 연도는 2023년도니까 2023년도 1월부터 1월 1일부터 하면 1년이 회계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회계 연도가 부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였죠? 자,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사업자 등록증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각각의 모든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중간에 하이픈은 입력하지 말고요. 숫자만 입력하시면 자동 인식이 됩니다. 넣어볼게요. 1, 2, 3, 0, 3, 8, 5, 3, 7, 5 넘어가죠. 그 다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일반 과세자래요. 일반 과세자 맞죠?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여기 보이시죠? 정상호 입력해 주시고 대표자의 주민번호는 여러분 대표자 주민번호는요. 사업자 등록증엔 없어요. 별도로 줍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대표자 주민번호 보이실 거예요. 671024 1772-814 자, 주민번호 정상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주소 넣어볼게요.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장 주소예요. 자,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좀 뭐랄까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자동 부여되는 게 있어서 우편번호 등록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편번호는 우측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우편번호를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는데 다 입력하지 마시고 의정부시까지 입력하지 마요. 그냥 의정로 띄어쓰기 돼 있죠. 그리고 77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조회가 될 거예요. 의정부 동으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의정부로 의정로 77. 딱 요거네요. 자, 선택. 의정부 동, 의정부 세무서 쪽에 있나 봐요. 주소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잠깐만 화면에 주소지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주소지가 등록되면 어디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지 프로그램이 그걸 알아요. 의정부니까 의정부 세무서에 내지 않을까요? 그럼 아래 보시면 사업장이 존속되고 있는 그 동 코드와 그리고 사업장이 어디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의정부 세무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의정부 세무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 써 있죠. 의정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준 자가 여기겠죠. 자, 의정부 세무서를 가끔 막 수정하거나 잘못 넣었으니까 뭐 삭제하고 다시 넣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얘가 우편번호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부여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혹시 정상호가 살고 있는 자택 주소가 있으면 넣으세요. 그런데 지금 자택 주소는 여러분에게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입력 안 하면 돼요. 자, 이제 업태하고 종목을 좀 넣어볼게요. 자,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은 컴퓨터 부품이에요. 자, 넣어볼게요. 업태에다가 도소매 넣어주시고 종목은 컴퓨터 부품 넣어주시고요. 됐죠? 자, 주 업종 코드는 실제로는 업종 코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별로 그렇게 자료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우리는 근데 등록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혹시 자택 전화번호가 주어진 게 있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패스. 쭉 갑니다. 쭉쭉 가서 소득 구분도 이게 세금 신고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회계 정보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자, 17번 개업연월일. 개업연월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세 번째 대표자 이름 밑에 보시면 개업연월일이 보일 거예요. 손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2014년. 자,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월 2를 입력할 때는 월도 두 자릿수 12월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1을 찍으시면 안 되고 01 만약에 6일이다 그러면 06 23일이니까 23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측에 표시 버튼 눌러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2014년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폐업 아직 안 했죠. 그냥 쭉 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소 동코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입력하라고 하기만 하면 그때 입력하시면 돼요. 주소는 얘 동코드를 등록하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사업장에 대한 정보만 등록하면 되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우측에 추가사항 버튼 누르시면 나중에 이제 뭐 전산회계 2급 말고 전산회계 1급이나 아니면은 뭐 세무 2급 뭐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 원천징수를 반기 납부하는지 아니면 매월 신고하는지 뭐 국세환급금은 어느 계좌로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메뉴예요.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는 메뉴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자, 기본사항 다시 돌아오시면 등록이 됐는데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다 했죠. 자, 마우스로요. 다 등록이 됐을 때 이 두 번째 칸에 커서 한번 갖다 놔보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보세요. 여기가 노니까 상지상사의 정보가 우측에 보이죠. 여러분이 별도로 등록하는 어떤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입력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장하는 키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등록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 등록 메뉴를 닫을 건데 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X 버튼 눌러도 되고요. 닫기 버튼 눌러도 되고요. 여러분 키보드에 ESC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셔도 돼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요 X 버튼을 눌러볼게요. X 나갔죠. 자, 다시 프로그램을 열어보세요. 그럼 원래 맨 처음에 회사를 조회하고자 했던 메뉴로 다시 돌아갔죠. 자, 여기서 우측에 도움키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등록한 상지상사가 이제 드디어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고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회사로 들어갈게요. 자, 확인. 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메인 창에 보이죠.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자, 요 메뉴 중에서 기초정보관리, 전기분 재무제표 이런 게 이제 기초정보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회사 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거래처 등록, 뭐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뭐 간단한 내용들을 좀 등록하려고 해요. 환경 등록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고 수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메뉴들은 요거 여러분 작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일반 전표 입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장부 관리는 장부를 조회하는 거니까 눈. 조회하는 거니까 입력하는 메뉴는 아니고요. 결산할 때 자료 입력하는 거 좀 중요하고요. 자금 관리 필요 없고요. 데이터 관리 필요 없어요. 지금 표시한 것만 여러분이 수행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금 관리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관리 할 일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산 자료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은 이미 했네요. 들어가 보세요. 아까 그 메뉴죠? 회사 등록은 이미 한 거죠. 자, 그러면 빠져나가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환경 등록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환경 등록을 열어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경 등록은 우리가 시험 보는 기업이 상기업이니까 상기업은 주로 매입하는 게 상품이고 주로 매출하는 게 상품 매출이거든요. 결론, 손댈 거 없다. 내비둔다. 여러분 환경 등록은 부가세하고 좀 관련이 깊어요. 근데 전산회계 2급은 부가세가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환경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돼요. X. 여러분은 건드릴 필요 없다는 뜻, 도소매니까. 두 번째, 이제 거래처 등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다시 프로그램 열어서 회사 등록 밑에 거래처 등록이 있네요. 이 메뉴들이 어느 카테고리 안에 어디쯤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지 형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쪽쯤에 있는 걸 지금 보는 거죠. 자, 거래처 등록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짠. 당연히 등록이 안 돼 있죠. 자, 그리고 잠깐 여기서 얘도 막 돌아다녀.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도 돼요. 상관없어요. 창을 100개 열어놔도 돼요. 근데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어딘가에 살려놔야 돼. 내려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요.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를 나가볼게요. 나가면 싹 닫혀. 모든 프로그램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록한 게 없어지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다시 프로그램을 들어간다. 그럼 다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회사 코드에서 다시 상지상사로 확인하고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다양한 메뉴들을 막 열어놔 이렇게. 얘도 열려. 예를 들면 뭐 얘도 열려. 얘네들이 열리고 필요 없으면 닫고. 그건 가능한데 이게 메인 창인 거야. 이 메인 창은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어딘가에. 저기 끄트머리에 붙어있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거래처 등록을 열어놓고 얘는 화면에 보여봐서 필요 없으니까 삐껴놓고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는요. 창이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 이 오른쪽에 메뉴가 다 달라요. 잠깐 열어볼게요. 만약에요. 일반 거래처, 그러면 나랑 같은 일반 거래처니까 그 거래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사업자 번호 중요할 거고 주소가 중요할 거고 업태 종목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근데요. 금융기관으로 탭을 바꿔서 우측을 보시면 야 사업자 번호 뭐 중요하냐? 은행 계좌번호 중요하지. 개설 언제 했어? 이자율이 몇 프로야? 뭐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신용카드로 들어가면 또 바뀌죠. 신용카드는 카드 번호 이런 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가 등록되는 자료, 금융기관이 등록되는 자료, 신용카드가 등록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탭은 하나, 둘, 셋, 셋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시 잠깐 조금 줄여서 일반 거래처에 갖다 놓으시면 잠깐만 아래쪽 좀 계속 봐주세요. 팁. 일반 거래처는 97999까지 등록되는 코드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으로 가면 98000부터 599까지가 금융기관에 등록하는 코드고요. 마지막 신용카드는 99600번부터 코드가 시작돼요. 코드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별거 어렵지 않고요.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등록하는 거 예제 가지고 볼 거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반 거래처부터 한번 등록하는 자료를 가지고요. 등록을 해볼게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등록하는 거니까 그건 또 재밌어요. 등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코드는 101번으로 넣어주시고 회사 이름은 동일전자 넣어주시고요. 자, 유형 보이세요? 유형은요. 이 거래처가 나에게 매출처다. 그러면 매출. 매입처다. 그러면 매입. 에이, 이것저것 짬뽕이다. 그러면 동시인데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지금은 동시래요. 동시 것이고 얘를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우측으로 가요. 자, 우측으로 가면 사업자 번호를 보고 입력하는 거죠, 뭐. 210, 10, 43186. 자, 대표자 이름은 조주현. 업태는 도소매 전자제품. 자, 여기서 주소를요. 종로 3길 24 해서 우편번호를 등록해도 되는데 시험장이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거나 우편번호가 조회되지 않게 백데이터가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편번호가 조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우편번호는 생략하세요.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화면 하나 띄워놨는데요. 최신 기출문제 중에 자, 이 문제 좀 봐주세요. 신규 거래처가 얘하고 얘래요. 그래서 걔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추가로 등록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 이 메뉴에다가 이 회사랑 이 회사를 이 코드에다가 등록하면 점수가 3점이에요. 근데 요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편번호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라고 써 있네요. 단 사업종 소재 시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생략하래. 그리고 직접 넣으래. 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시험은 우편번호 생략입니다. 직접 입력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직접 넣으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고요. 넣어볼게요. 그냥 여기 앞에 우편번호 코드가 부여되게 하지 말고 코드를 오른쪽에 큰 창에다 갖다 놓고 그냥 주소를 보고 입력하세요. 이 뜻이에요. 네, 이게 더 귀찮다. 그쵸? 뭐 귀찮은데 뭐 이거 등록하는 거 전표 입력하거나 어려운 회계 처리하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주소를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손으로. 끝. 제가 또 등록할 거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끝났잖아? 그럼 또 다시 커서를 밑에 왼쪽 하단으로 옮겨놓고 다시 두 번째 등록합시다. 102번. 전자, 백화점. 동시죠? 동시 갖다 놓고 여기서 마우스로 선택을 안 하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밑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103번 등록할 거 아니고 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커서를 위에다 갖다 놓고 우측으로 커서를 여러분이 마우스로 옮기시면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처음일 때는 등록하려고 하는데 왜 커서가 여기 안 와 있지? 여기서 엔터 쳐버리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걸로 인식을 해서 그래.
여기서 탭키 누르시면 돼. 탭키, 탭키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넣을 때 뭐 머릿속으로 뭐 회계 처리하고 분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입력하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는 거죠. 뭐. 사실 마장동을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 등록하면 알아서 왼쪽에 세 번째 칸으로 뿅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다 해야 되냐? 여러분 일단 다는 해야 돼. 왜냐면 뒤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자, 실기 프로그램을 잘하려면 몇 번 해봐야 돼. 그러면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104번에 혜태 넣어주시고, 혜태 주식회사 넣어주시고, 동시. 그리고 얘 엔터 쳤으니까 우측으로 넘어가요. 139813890. 대표자 이태림까지. 이제 업태 종목 없어요, 이제부터. 자, 다시 내려가서 201번. 자, 이렇게 갑니다, 이제. 201번 주식회사 LG 동시 거시고 유재석이네. 113 안 보여서 여러분 등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등록하고 화면을 좀 옮겨 드릴게요. 113814212요. 됐어. 이렇게 등록 넣고 유재석 등록. 자, 요런 식입니다. 등록 어렵지는 않죠? 진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등록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2개만 더 하면 되겠네. 다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돼. 한국상사 11981467779 최두진. 자, 저 또 등록했고요. 화면 보시면 여기다가 2개 등록한 거죠. 자, 이제 마무리. 203번 하나 더. 청록상사 동시 12216690666 구지태 딱 끝. 일반 거래처 등록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어렵지 않은 파트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일반 거래처 등록이 끝났어요. 그러면 페이지 넘겨볼까요? 2번째. 이번에는 은행을 등록한데 금융기관에 등록하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 커서를 올려놓고 보니까 금융기관은 코드가 98000부터 출발하더라.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1200번 입력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입력이 안 돼요. 안 되는 거 보이죠? 금융기관은 코드가 98000부터 출발해요. 넣어볼게요. 대한은행 넣어주시고 유형은 보통예금이네. 그럼 보통예금. 계좌번호 넣으래. 자, 계좌번호는 중간에 다시 넣어주셔야 돼. 손으로. 얘가 계좌번호가 은행마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걔 코드 체계, 계좌번호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넣어주세요. 만약에 계좌 개설 은행, 국민은행 여기다가 어느 대한은행이 원래 실존하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연습 삼아 준 거죠, 지금.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은행인 거지 실제 여러분 은행 아니잖아. 여러분 시중에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은행 코드로 0041걸요. 기업은행은 003이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은행 코드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은행 코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등록하라고 하면 등록하시고 그런 말 없으면 여기까지 등록하시면 돼요. 금융기관 끝. 자, 이제 카드사를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카드 99600 대한카드사. 자, 카드사는 얘가 중요해요. 카드는요. 요 유형이 매출이냐 매입이냐가 중요해요. 카드는요. 동시가 없어요. 자, 카드로 우리가 이제 갑이란 상지상사라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카드는 매입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넘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드 넘버인 거야. 16자리. 근데 상지상사가 물건을 팔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단위로 카드 결제 대금이 통장으로 꽂히겠죠. 그거는 이제 매출인 거야. 그 매출은 가맹점 번호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등록할 때
신용카드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라 오른쪽에 메뉴가 다르게 열려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매출이네, 매출. 등록번호는 필요 없어. 그러면 가맹점 번호만 활성화되고 카드 번호, 매입란은 안 열리죠. 매출이기 때문에 가맹점만 열린 거예요. 자, 번호 보고 등록해 볼까요? 요거 5689 5689 3265 끝. 필요 없고. 다시 99 700번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내가 결제할 때 매입하는 카드래. 그러면 카드 번호는 필요 없지만 가맹점 안 열리고 매입 카드 번호 열리죠? 3425 다시 넣어주세요. 5114 카드 번호 잘못 넣었대. 그치? 네 하시면 돼. 카드 번호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3425 5114 51 21 9580 맞게 넣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진짜 번호가 아니니까. 자, 프로그램들이 카드 넘버 체계를 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번호가 들어왔대. 시험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번호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카드 번호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 카드 번호면 나는 이 카드 가지고 옷 사 입지. 그건 아니니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가 일반 카드인지 복지 카드인지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건지 알려줄 거예요. 3번 사업용 카드 선택. 끝. 등록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 저기 카드 번호 넣을 때 중간에 하이픈 다시 입력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넣으면 안 돼요? 물어보면 숫자만 넣어도 정답 처리는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드 넘버를 네 자리 네 자리로 구분하는 거는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게 낫지. 등록을 안 해도 돼요는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록을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계좌번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넣으세요. 사업자 번호는 내가 넣고 싶어도 지가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안 넣은 거잖아요. 자동 부여돼서 안 넣은 거고 나머지는 넣읍시다. 넣어요 말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넣으시면 돼. 똑같이. 그러면 나는 넣었는데 뭔 상관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래처 등록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연습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하면 점수가 3점이에요. 그냥 거저먹는 점수. 자, 우리가 지금 거래처를 등록했는데 우리가 이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외상 매출금으로 뭐 차례변으로 막 분계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100원 받을 일이 생겼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상품 팔아가지고 100원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받을 게 있으면 뭐해? 누구한테 받는지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 입력해봤자야. 그러면 의미를 가지려면 거래처는 반드시 등록돼야 되는데 여기 요 거래처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코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처가 다파라 상사다 그러면 103번의 코드를 등록하는 순간 이제부터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 등록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코드별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 코드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요거 밑에 거 좀 볼게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과목들 모든 채권과 모든 채무 그리고 거래처를 등록해야만 나중에 반제 처리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가지급금도요. 거래처가 있으면 등록하는 거예요.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등록하시면 돼. 웬만하면. 거래처라는 명칭이 나왔다. 그러면 다 등록하자. 그러면 실수는 안 하니까. 거래처 등록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계속적으로 전표 입력하면서 계속 우리끼리 얘기할 거니까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만 이번 시간에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개할 때 본용생비, 접대비, 뭐 단기 매매증권, 보통예금 막 이런 거 계정 과목 차대변에 입력했는데 그 계정 과목이 코드로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자, 들어가시고 메뉴를 좀 열어볼게요. 이미 계정 과목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 추가로 등록하거나 할 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 코드 체계가 요거를 좀 가지고 좀 봐야겠네.
자, 이쪽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 나머지는 전산회계 2급이니까 필요 없죠, 이건. 전산회계 2급이면. 근데 전산회계 1급이면 필요하죠. 자본잉여금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코드가 다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그 당좌자산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나요? 101번부터 145번까지.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코드 체계가 프로그램에 다 등록되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으면 좋다는 뜻인 거예요. 매출 있고 매출원가 있고 아래쪽에 판관비 있고 영업의 수익 있고 영업의 비용 있고 막 코드 체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난 지금 당장 유형자산이 궁금하다. 그러시면 자 마우스로 여기 유형자산 박스 있죠? 얘를 클릭하면 유형자산이 쫙. 지금 여기 앞에 막 코드가 안 보이잖아? 그거는 프로그램이 잠깐 미쳐서 그래. 닫았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뭐 우리 같지 않아요. 자, 다시 무형자산으로 가고 싶다. 그럼 무형자산을 누르면 무형자산은 우리 공부했던 거 맞다. 영어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한권 이런 것들이 무형이 있구나. 시험 볼 때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했는데 무형자산 헷갈려. 그러면 지금처럼 프로그램 들어와서 열어놓고 있구나. 맞다. 맞다. 여기 없네. 그건 무형자산이 아니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시험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왼쪽은 체계를 보여주는 거고 중간에 계정 과목이 정렬되어 있는 게 보이죠? 닫았다가 다시 들어가면 원래 상태로 한 번 더 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현금 옆에 현금에다 갖다 놓으면 현금의 데이터들, 정기예금에 갖다 놓으면 정기예금과 관련된 정보들 이쪽으로.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입력을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판매관리비 코드 범위 중 853번에다가 그러니까 계정과목 코드를 853번에다가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등록을 하래. 성격은 경비로. 자, 요거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853번을 찾아가려면 마우스로 계속 가야 되죠.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요 중간에 계정과목 명칭 앞에 코드 있죠. 코드 위에 커서를 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입력해 볼게요. 8, 5, 3 등록하면 853번으로 지가 이렇게 가죠. 다시 여기다가 253으로 가. 300번, 300번으로 가. 451번, 451번으로 가. 이런 식이야. 853으로 가. 수정되지 않아요.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갔죠?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갔는데 853으로 갔는데 853에 무슨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빈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설정하세요. 빈칸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방금 전에 문제에 나왔던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에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측에 입력하는 거야. 자, 입력은 우측에 하는 거예요. 입력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얘는 보이는 거야. 조회하는 거. 자, 등록하려면 여기다가 커서를 옮기셔야 돼요. 커서를 우측으로 옮기시고 여기다가 짠 갖다 놓고 요 위에다가 그냥 엎어 쓰시면 돼요. 업무 추진비. 등록되죠? 업무 추진비 깜빡깜빡 확인 엔터 빡 치니까 어때요? 중간에 업무 추진비가 자동으로 예쁘게 정렬돼서 보이죠? 입력 어디다 한다고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놓고 막 입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력은 여기다 얘는 보이는 거. 화면으로 보이는 거. 자, 그럼 업무 추진비 넣었는데 성격을 넣으라고 그랬잖아. 성격은 경비래. 인건비가 아닌가 봐요. 경비. 끝. 한 문제 3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138번의 전도금을 138번 코드로 가래. 가봅시다. 138. 갔죠?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정하래요. 자, 전도금 계정 과목 여기다가 등록하는 거 아니고 우측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조금 특이하다. 이 우측에 전도금이 하얀 색깔이 아니야. 커서가 안 들어가. 왜 커서가 안 들어가냐? 커서가 안 들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마우스를 잠깐 밑에다가 갖다 놔보세요. 계정 과목이요. 색깔이 두 종류인데 빨간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어. 까만색은 수정할 수 있게 열려. 근데 빨간색 계정 과목은 수정할 수 없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하게 해요. 전도금은 뭐 중요한가 봐. 그래서 수정이 안 되게 돼 있어. 자, 요때 하는 방식. 빨간색 계정 과목을 아직 제가 적어들었죠? 근데 거의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방식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른다. 다시 컨트롤 누르고 F2를 누른다.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전도금의 커서를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면 얘가 열려. 얘가 열려요. 그때 열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억지로 수정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자, 빨간색 계정 과목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F2를 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열리긴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치?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F. 네, 뭐 알고 계시면 돼요. 자, 3번. 복리후생비라는 이름 중에 판관비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찾아서 이번엔 저교를 등록하래요. 자, 여기서 복리후생비를 찾아가는 방법. 컨트롤 키를 누르고 F 조회하는 키죠.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복리후생비를 찾아봅시다. 복리후까지만 찍어도 돼요.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있어? 자, 이 복리후생비를 찾아주긴 했는데 코드가 중요해요. 코드가 500번이래. 우리는 몇 번대로 가야 돼요. 판관비. 판관비는 800번대거든요. 그러면 500번대에다가 입력하면 빵점. 그럼 어떡하냐? 다시 다음 찾기 600번이야. 안 돼. 다시 다음 찾기 또 660번이야. 아니야. 다음 찾기 700번? 안 돼. 다음 찾기 700 아니야. 다음 찾기 드디어 왔다. 800번. 요렇게. 자, 800번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판관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판관비, 복리후생비. 판관비, 복리후생비 맞죠? 자, 근데 판관비, 복리후생비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현금 저교에다가 9번에다가 야근식 때 지급을 하나 등록하라네. 자, 판관비, 복리후생비까지는 왔는데 여러분 이제 우측에 보면 우측에 저교라는 거 보이세요? 저교. 저교가 현금 저교도 있고 대체 저교도 있고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등록하는 방법만. 현금 저교도 있고 대체 저교도 있어요. 복리후생비 클릭했을 때. 근데 우리는 현금 저교에 등록하래. 그러면 대체 저교는 등록하시면 안 돼. 자, 등록하는 방법은요. 1번부터 8번까지는 꽉 쓰고 있네요. 자, 우측에 좀 내려. 9번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죠. 9번 등록을 야근식 때 지급 등록하겠습니다. 여기다가 9번 하나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교는 현금 저교도 있고 대체 저교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현금 저교 있고 대체 저교 있는데 현금 저교에 등록하는 거랑 대체 저교에 등록하는 거랑 전표 입력할 때 화면이 보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꼭 잘 구분하셔야 돼. 구분이 제대로 돼야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저교 등록은 등록하는 방법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전표 입력할 때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전표 입력을 하면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볼 거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해야 될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메뉴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메인 창에서 먼저 회사 등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거래처 등록하는 연습을 좀 해봤고 세 번째 계정 과목 저교 등록을 했고요. 환경 등록은 수정사항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관리 메뉴를 같이 학습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여러분은 등록은 미리 다 하셔야 돼. 등록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따라갈 수가 없어. 데이터가 연결되니까. 자, 그러면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